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 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지원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확진자라 할지라도 지원금 정책이 잘 되어 있으니 필요 없이 긴장하거나 쫄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1,600명을 증가하는 등 자가격리 인원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는 2주 동안 생활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받기 위해 일부러 고의로 걸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지원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자가격리 기간 중 수칙을 어겼던 사실이 드러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제한 사람 중에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는 사람이라야만 합니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아래 표는 자가격리 기간이 14일 기준으로 한 생활지원비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생활지원비 1인일 경우 47만 4천원요, 2인 경우 80만 2천원, 3인 103만 5천원요, 4인 126만 6천원요, 5인 149만 6천7백원으로서 한 15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1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가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다면 2인 가구는 위에서 생활지원비 80만 2천원의 반에 해당하는 40만 1천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14일에 80만 2천원이니까 7일이면 40만 1천원이 되겠네요. 한편 자가격리자들은 구청으로부터 격리기간에 사용할 생수, 쌀, 라면, 휴지 등 각종 생필품이나 현금 10만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나 외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현금 10만원 지급을 꺼리는 행국입니다. 3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격리 해제, 퇴원일 이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 장소는 관할 읍면 동주민센터고요. 신청 서류는 생활비 지원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지급 날짜는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을 모두 각 관할 읍면 동주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어도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음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신청 대상.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제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과 다르게 유급휴가 비용은 자가격리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인데요. 사업주가 먼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이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 연월차는 제외됩니다. 두 번째,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1급을 기준으로 유급휴가 비용이 지원됩니다. 사업주에게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14일 자가격리를 했다면 13 곱하기 14 하여 182만원까지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요,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 격리 해제 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기간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서 합니다. 신청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을 사업주가 지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요, 코로나 자가격리 수칙.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격리 위반으로 인해 감염 확산이 된다면 구상권 청구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은 꼭 수칙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금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등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개인 또는 회사가 스스로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 가능한가요? 유급휴가 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법 예방법과 관련 절차, 입원 치료, 격리 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격리 및 근거에 의한 격리는 제외됩니다. 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이 가능한가요? 생활지원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중 제외기관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격리자가 근로자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생활지원비는 감염법 예방법 제41조 2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우선 사업주가 감염법 예방법상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 제외 대상이 있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 비용 지원에서 제외하며 해당 기관의 직원들도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전화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 콜센터 1399요. 서비스 안내 신청 상담은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 비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서비스 안내 신청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두 가지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정부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직면한 국민들을 위해 자가격리자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지원금을 촘촘히 지급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의 빚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불안과 초조로 당할 수 있는 격리자를 당한 생활지원비는 정부가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의 공감의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